한반도로 북상하던 5, 6호 태풍이 모두 세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2일까지 이어져 지역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사자 수가 줄어드는 주말 휴가로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2,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1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을 알리는 수단으로 캐릭터나 마스코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쟁 시대를 맞은 지자체 마스코트의 세계를 기자가 간다에서 소개합니다. 마산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 잡았던 합성동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옛 명성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한반도로 북상하던 5, 6호 태풍이 세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2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최선영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호 태풍 송다에 이어서 6호 태풍 트라스의 연이은 북상 소식에 긴장했었는데요. 현재 태풍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5호 태풍 송다는 1일 3시 목포 서쪽 약 31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고 제6호 태풍 트라스는 1일 9시 서귀포 남동쪽 약 7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네, 두 태풍이 남긴 영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경남에 많은 비가 내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2일 오후까지 경상남도는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지리산 부근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적으로 내리는 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의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무더기와 소나기가 걱정됩니다. 이번 한 주 날씨 전망 전해주실까요? 당분간 경상남도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2일 비가 그친 후에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더운 곳이 있겠고 경상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선영 예보관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합성동. 이 지역은 1980년대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마산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몰락의 기로를 걷고 있는데요. 경제 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는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다시 옛 명성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은 없을지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요, 도 상당히 많이 좋았는데 코로나 오고 난 뒤부터 점포가 많이 비어져 버렸어요. 합성동이 활발하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또 놀 곳도 많고 그렇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좀 침체되어 있고 합성동에 잘 안 오게 되는 1980년대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호황기를 누렸던 합성동. 2020년 초만 해도 젊은 층의 대표 유흥거리로 중심 상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합성동 상가 상인회 소속 점포 70여 곳 중 10곳이 넘는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점포 하나 빈게 없습니다. 그리고 속에서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끼리끼리 해서 바통이 된 지금 알고 보니까 빈집이 너무 많아요. 버티고 하다가 이제 이 시간이 풀리도 회복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또 문이 닫기가 있습니다. 지하 상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 30대의 주요 쇼핑 공간인 이곳 상가도 200여 곳 가운데 130여 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인근의 스타필드 입점과 SBRT 도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부산 서면 지하 상가처럼 70%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이 경남에서도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가 자체가 우리 마산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상가거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내려앉으면은 뭐 어디 상가가 또 새로 살아날 때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 합성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모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공모 사업을 상인의 주도로 또 지원을 해서 시설 현대화라든지 경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좀 최대한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사 직전에 몰린 지역 상권. 몰락하기 전에 살려낼 수 있는 꼼꼼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EBS 캐릭터 펭수 아시죠? 펭귄을 닮은 귀여운 모습에 익살스러운 말투까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인데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 같은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앞다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 시대를 맞은 지자체 마스코트의 세계를 기자가 간다에서 소개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해치, 부산의 부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돼지국밥이 유명한 경남 밀양에서는 돼지를 형상화한 캐릭터인 국밥이가 맹활약 중인데요. 이곳 의열 체험관에서 홍보 영상 촬영이 있다고 해 찾아와 봤습니다. 체험관 직원과 나란히 선 국밥이. 국밥이라는 단어에 좋다는 의미를 추가해 이름을 정했고 돼지 탈을 쓴 사라를 닮은 외계인이라는 설정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펭수처럼 말하고 움직일 수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재치 있는 소감도 남깁니다. 밀양시가 도시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꾸기 위해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존재감에 밀양시는 아예 특별 공무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밀양시에는 관광, 문화, 체육, 스포츠 모든 분야에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국제관광전에도 제가 갔을 거예요. 많은 곳에 제가 지금 출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시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알고 있어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홍보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캐릭터들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소통 캐릭터 부기가 대표적입니다. 부산시는 부기를 상품화하지 않고 지역 기업의 저작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선 새로운 캐릭터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기까지 검증돼 활용 가치가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30여 개 기업이 부기를 활용해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와 경제성, 지역성을 모두 얻는 캐릭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 경기도의 블루린과 대전시의 한꾸미 등은 폐기돼 자치를 감췄습니다. 친근한 이미지와 정책 홍보에만 집중해 지역성과 개성이 없는 캐릭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공들여 만든 캐릭터들이 반짝 인기에 그쳐 사라지지 않도록 돕는 대회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캐릭터 올림픽, 캐림픽입니다. 다양한 이제 공공 캐릭터들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정책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당선작에 대해서 후속 지원 같은 걸 해드려요.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던가 뭐 컨텐츠 IP 박람회 이런 데 이제 캐릭터 관련된 이런 전시회 관련된 것도 저희가 이제 참여에 대한 지원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만든 캐릭터 수는 약 500여 개. 관공서 앞이나 지역 행사에서만 가끔 볼 수 있었던 마스코트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SNS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지역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표영민입니다.
LG헬로비전과 국립생태원이 지난달 29일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이날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 프로그램 제작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LG헬로비전은 매달 각 지역별 멸종 위기종을 선정해 기획 보도하고 관련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입니다. 또 국립생태원 연구진과 함께 야생조류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지역 주민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이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ESG 활동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과 함께 환경을 위해 협력하는 ESG 경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자 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로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주말인 지난 31일 경남에선 2,25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30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615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와 양산, 거제와 진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118만 1,416명이며 재택치료자는 3만 45명, 위중증 환자는 15명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44.5%, 4차 백신 접종률은 11.5%입니다. 1일 오전 11시 40분쯤 통영 욕지도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스노클링을 마치고 갯바위로 올라가던 40대 A씨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갯바위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머리와 가슴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통영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동원해 A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현재 남해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사고 위험이 높다며 안전을 위해 갯바위와 방파제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의 거점 통합 돌봄센터인 늘봄 2호가 오는 9월 개관합니다. 늘봄 2호의 위치는 창원 상남초등학교로 별관 4층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게 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개관하면 10개 학교 학생들이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게 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명서초등학교의 문을 연 1호 늘봄이 98.6%에 이르는 학부모 만족도와 추가 설립 요구가 이어져 늘봄 2호를 개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12일까지 늘봄 2호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 현황에 따라 수시 모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40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23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극제에선 대전지회극단 손수의 투견이 대상을 받았으며 금상은 경남지회극단 현장에 나는 이렇게 들었다, 경기지회극단 예지촌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109개 예술단체가 총 218회 공연을 선보였으며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밀양시는 오는 11월 제26회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를 개최해 연극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치우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1일 취임했습니다. 이치우 대표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재단이 싱크탱크이자 강력한 추진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임기는 2023년 7월 31일까지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LG헬로비전 편성제작팀장, 밀양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 축제운영, 경영기획팀장을 역임했습니다. 합천군의 여름 대표 축제인 합천 바캉스 축제가 지난 30일 개막했습니다. 개막 행사에는 김윤철 군수와 조삼술 군의회 의장 등 20명이 참석해 물놀이장 안전 점검을 비롯해 체험 행사에 참여하며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에어로켓 발사 체험을 비롯해 물고기 잡기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행사는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